자, 우리가 앞으로 분계를 손으로 쓴 다음에 프로그램에다가 옮겨 적을 것이거든요. 이런 점표들이 있어요. 잠깐 살펴볼게요. 자, 출금 점표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입금 점표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대체 점표라는 게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분계 처리를 할 때 있잖아요. 분계 처리를 했어요. 이렇게 왼쪽 차변, 오른쪽 대변 해가지고 만약에 현금만 빠져나간다. 오른쪽 대변에 현금만 빠져나간다. 현금만 빠져나간다. 그러면 출금 점표를 씁니다. 어렵진 않죠? 그렇죠? 출금 점표를 씁니다. 출금 점표. 현금만 감소되는 거래를 출금 거래라고 해요. 네, 출금 점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프로그램에다가 출금 점표를 입력하신 다음에 반대편인 왼쪽 차변에 단어만 기록해 주면 됩니다.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입금 점표라는 것도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입금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입금 점표. 이거는 뭘까요? 현금만 들어오는 거래입니다. 만약에 분계 처리를 했는데 내가 왼쪽 차변에 현금만 들어온대요. 자산의 증가는 왼쪽 차변에 현금 이렇게 분계 처리를 만약에 했어요. 그러면 입금 점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입금 거래라고 하고요. 반대편에 있는 단어만 분계를 코딩해 주시면 되겠어요. 입금 점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출금 점표 했고요. 입금 점표 했고요. 그리고 대체 점표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분계 처리를 하는데 현금이 나가거나 현금이 들어오는 거래가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대체 점표를 작성을 합니다. 3번 왼쪽 차변, 4번 오른쪽 대변 해가지고 모든 단어들을 다 코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밑에 예시들이 나와 있어요. 자, 이거 보시면, 자, 분계를 내가 이렇게 했대요. 왼쪽 차변, 오른쪽 대변. 자, 요거 코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오른쪽에 현금만 빠져나가죠. 그쵸? 현금만 빠져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출금 점표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만약에 내가 분계를 했는데 왼쪽 차변에 현금만 들어오는 거래래요. 그럼 어떻게 입금 점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만약에 내가 분계 처리를 했는데 현금이 들어오거나 현금이 나가는 거래가 아니래요. 그러면 어떻게? 대체 점표를 사용해야 됩니다. 3번 왼쪽 차변, 4번 오른쪽 대변 해가지고 둘 다 코딩을 해 주셔야 됩니다. 됐어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현금이 빠져나왔는데요, 선생님. 그럼 이거 출금 점표 사용하면 안 됩니까? 현금만 빠져나갔을 때 출금 점표 쓰는 거고, 현금만 들어왔을 때 입금 점표 쓰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는 혼합되어 있죠. 어떻게 보면 섞여 있잖아요. 그렇죠? 현금만 빠져나가는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요것도 대체 점표를 사용해야 됩니다. 됐어요? 출금 점표는 뭐예요? 현금만 빠져나가는 거. 입금 점표는 뭐예요? 현금만 들어오는 거. 나머지 것들은 대체 점표 해가지고 코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행과제입니다. 점표 작성하기라고 돼 있고 일반 점표 입력이거든요. 자, 처음에 문제를 보실 때는요, 요거 먼저 보시는 거예요. 출금 점표 작성하기. 아, 요거 내용이 뭐예요? 아, 현금만 빠져나갔나 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그림이 있고요.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회계 처리를 수행하세요. 요거 먼저 보시고 수행과제. 그 다음에 요거 내용 좀 살펴보시고. 됐습니까? 네. 보도록 합시다. 회계팀의 회계결산 업무 시 야근식대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이다. 아, 요 영수증이 뭐예요? 야근식대에 대한 내용이구나. 이렇게 네 번째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회계 처리를 수행하세요. 분계 처리합시다. 현금이 빠져나갔습니다.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 대변에 현금이라고 쓰시면 되겠네. 현금 얼마가 빠져나갔어요? 3만원 지출했네요. 그쵸? 3만원이 빠져나갔죠. 3만원.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 쓴 거, 비용의 발생은 왼쪽 차변에 누구를 위해서 썼어요? 어떤 지출이에요? 우리 회사 직원들의 복지, 사기 진작을 위한 지출이죠. 비용의 발생은 왼쪽 차변에 복리후생비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네. 네, 복리후생비. 지출의 성격에 따라서 단어 이름이 달라지죠. 이렇게 분계 처리하시면 되겠네.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 자, 수행 2번 보시면 점표 입력을 수행하세요. 방금 전에 여러분들 손으로 쓴 거 있죠? 자, 이거를 코딩하라는 내용이에요.
코딩은 언제 해야 될까요? 회계상 거래가 언제 일어났어요? 1월 11일자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요거 현금만 빠져나갔죠? 따라서 그래서 출금전표 작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분기 한번 코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반 전표 입력 메뉴 들어가세요. 날짜를 써주시면 되겠죠. 날짜는 1월 11일자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출금전표를 사용하기로 했었죠. 그 밑에 보시면 1번 출금전표, 2번 입금전표, 3번 왼쪽 차변, 4번 오른쪽 대변은 대체전표예요. 자, 1번 출금전표 입력합시다. 자, 1번 선택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1번 선택하시고 F2 눌러주시면 되겠죠. F2 눌러가지고 자, 직원들의 사기 진작 복지를 위한 지출 복리후생비 선택하시면 되는데 800번대 선택하시면 되겠죠. 판매비와 관리비 800번대만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옵니다. 811번 선택해 주시고요. 자, 거래처는 건너뛰시고 적요도 건너뛰시고 자, 왼쪽 차변에 3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금전표를 썼기 때문에 오른쪽 대변에 현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하단에 화살표 모양 눌러보시면 분계 처리가 잘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출금전표 작성하기. 출금전표구나. 이것도 현금만 빠져나가는 거래이구나. 수행과제 보죠. 회계 처리를 수행하세요. 분계 처리하세요. 라는 것이네. 관리부 업무용 승용차를 주유를 했대요. 옛날에 승용차를 취득했었겠죠. 취득 이후의 지출, 수익적 지출이 되겠네. 승용차를 관리하는 거죠. 그쵸? 현금으로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현금이 빠져나갔습니다.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 대변에 현금 쓰시면 되겠네. 얼마가 빠져나갔어요? 전체 금액이 얼마? 28,000원이 빠져나갔죠. 그쵸? 네, 현금이 얼마? 28,000원이 빠져나갔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쓴 거, 비용의 발생은 왼쪽 차변에 차량을 유지시켰죠. 차량 유지에 대한 비용, 차량 유지비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네요. 차량 유지비 얼마? 28,000원 비용 처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됐어요? 자, 수행 2번 보시면 전표 입력을 수행하세요. 방금 전에 손으로 쓴 거 분계를 코딩하세요. 현금만 빠져나갔으니까 출금 전표 쓸 수도 있겠네요. 그쵸? 날짜는 언제 날짜? 회계상 거래가 언제 일어났어요? 1월 12일자에 분계를 코딩해 주시면 되겠죠. 수행 3번 업무용 자동차 관리를 수행하세요. 업무용 자동차 요 자동차에 대한 업무용 자동차를 관리를 수행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날짜를 고쳐보겠습니다. 1월 12일자 이고요. 자, 출금전표 사용하시면 되겠네. 1번 출금 선택해 주시고 F2 눌러가지고 차량 유지비 써주시면 되겠죠. 자, 금액은 얼마? 금액은 28,000원 쓰시면 되겠네요. 자, 분계 처리 잘 되어 있는 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업무용 승용차 관리를 수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자, 적요 쪽에 가시면요. F3 자금 관리 F3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F3 눌러주시면은 그 업무용 승용차 관련돼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승용차 코드가 있는데 승용차 코드 F2 눌러주시면요. 우리가 예전에 그 업무용 승용차 등록이라고 해가지고 그 메뉴에다 입력한 거 있죠? 그게 불러와집니다. 네, 그대로 불러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입금전표 작성하기라고 돼 있네요. 이건 현금이 들어온 내용이구나. 자, 수행과제 보시면 회계 처리를 수행하세요. 분계를 코딩해 보세요. 상품 매출에 대한 외상 매출금. 외상 매출금이 뭐죠? 외상으로 판매했으니까 받아야 될 돈이죠. 받아야 될 돈이 있었는데 현금으로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 내용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현금이 늘어났습니다. 자산의 증가는 왼쪽 차례 현금 쓰시면 되겠네요. 현금 얼마 받았어요? 요 전체 금액 받은 것이죠. 그렇죠? 220만 원 받았네요. 현금 220만 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을 권리가 사라지죠. 외상 매출금 받을 권리가 사라집니다. 외상 금액을 받을 권리가 사라집니다. 권리의 감소,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 대변에다가 쓰시면 되겠네요. 외상 매출금 얼마? 220만 원 이렇게 코딩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되세요?
자, 전표 입력을 수행하세요. 현금만 들어왔으니까 입금 전표 사용해도 되겠죠. 날짜는 언제 날짜? 여기 있네요. 1월 13일자 날짜가 회계상 거래가 되겠네요. 이때 분계를 코딩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보시면요. 요 외상 매출금 있죠? 받아야 될 돈이잖아요. 받아야 될 돈 채권에 속하거든요. 누구한테 받아야 될 돈이었어요? 누구한테 받아야 될 돈이었어요? 3일 패션이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 코디나라라고 돼 있구나. 3일 패션은 우리 회사죠. 그쵸? 코디나라한테 받아야 될 돈이었죠. 그쵸? 요거는 어디? 주식회사 코디나라한테 받아야 될 돈이었어요. 이거 거래처 등록도 해 주셔야 됩니다. 받아야 될 돈, 채권, 갚아야 될 의무, 채무, 그리고 예금, 통장에 대해서 거래처 등록을 꼭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받아야 될 돈 있어요. 받아야 될 돈, 채권이죠. 받아야 될 돈, 채권, 받아야 될 돈, 채무, 갚아야 되는 의무죠. 갚아야 되는 의무, 채무, 그리고 예금, 통장과 관련해서 거래처 등록을 다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채권들이 쭉 나와 있죠. 받아야 될 돈, 자산이죠. 자, 외상으로 판매했어요. 외상 매출금이라는 단어를 쓰죠. 외상 금액을 받을 권리가 생겼네요. 됐어요? 받아야 될 돈에 대해서 거래처 등록해 주셔야 돼요. 받으러 옴도 마찬가지죠. 각서를 받아내었다. 돈 받겠다고 각서를 받아냈어요. 요것도 받아야 될 돈이죠. 그렇죠? 채권에 속하겠죠. 거래처 등록해 주셔야 돼요. 자, 요거는 주된 영업 활동일 때죠. 그렇죠? 상품을 판매를 했을 때 그때 쓰는 단어가 되겠어요. 미수금이라는 단어도 있었죠. 아직 못 받은 돈, 받아야 될 돈이죠. 요건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닐 때 쓰는 단어였어요. 그리고 선급금이라는 단어도 있었어요. 먼저 지급한 돈, 계약금을 먼저 줬으니까 물건을 받을 권리가 생겼죠. 받을 권리, 채권에 속해가지고 거래처 등록해 주셔야 됩니다. 대여금도 마찬가지다. 대여금 뭐예요? 돈을 빌려준 것이니까 금전을 받을 권리가 생겼죠. 받을 권리, 채권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지급금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가수금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요거 임시 단어였죠. 네, 임시 단어이지만 거래처 등록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임시적으로 지급한 금액이에요. 나중에 정산할 때를 위해서 거래처 등록을 해주게 됩니다. 임시적으로 받은 금액도 거래처 등록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채무입니다. 채무, 갚아야 되는 의무죠. 갚아야 될 돈, 외상 매입금이 있어요. 외상으로 구입했으니까 갚아야 될 의무가 생겼네. 외상 금액을 지급할 의무. 자, 그리고 각서를 써준 것도 있죠. 제가 갚겠어요 라는 각서를 써준 거 있잖아요. 지급어음이라는 단어를 쓰죠. 요건 주된 영업 활동일 때 쓰는 거죠. 상품을 구입했을 때 쓰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외상 금액을 지급할 의무, 그리고 미지급금이라는 단어가 있네요. 상품 이외의 것을 구매했을 때 외상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되겠죠. 채무에 속하죠. 자, 선수금이라는 단어가 있죠. 먼저 받은 돈이죠. 계약금을 먼저 받았으니까 물건을 줘야 되는 의무가 생겼죠. 채무에 속하겠죠. 거래처 등록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차입금도 있네요. 차입금은 뭐예요? 돈을 빌린 것이죠. 빌릴 차 입금, 금전을 빌린 것이죠. 대출받은 것이죠. 대출을 받았으니까 금전을 갚아야 되는 의무가 생겼네요. 채무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예금 있죠. 여기 통장이라고 돼 있는데 보통 예금 통장, 당좌예금 통장, 그쵸? 만기가 없는 통장이었죠. 요금을 예금이라고 했어요. 요구하면 거부할 수 없는 통장들이 있어요. 네, 보통 예금, 당좌 예금이 있는데 이 통장에 대해서 거래처 등록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정기 예금이 있고요. 정기 적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요건 만기가 있는 것들이었죠. 만기가 1년 이내 도래하는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장기성 예금이 있는데 이건 1년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통장이에요. 여하튼 예금 통장에다가 거래처 등록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 내용들이 뭐냐면요. 받아야 될 돈, 갚아야 될 돈, 그리고 통장에 대해서 거래처 등록을 다 하셔야 됩니다. 거래처 등록 안 하시면 점수를 획득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 기업에서는, 실제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이거 다 거래처 등록합니다. 네, 모든 내용에 대해서 다 거래처 등록합니다. 됐습니까? 네, 요거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날짜를 고쳐주겠습니다. 1월 13일자입니다. 1월 13일자 선택해 주시고, 자, 요거는 입금 전표네요. 현금만 들어온 내용이죠. 네, 2번 입금 선택해 주시고 F2 눌러 주신 다음에 외상 매출금 선택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외상 매출금 선택해 주시고
자, 금액은 220만 원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채권이기 때문에 받아야 될 돈이기 때문에 거래처 등록을 해 주셔야 돼요. 코드 쪽에서 F2 눌러가지고 네, 코디너라 이렇게 분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대체 전표 작성하기라고 되어 있네요. 아, 이거는 현금이 빠져나가거나 현금만 들어온 거래가 아니겠네요. 자, 수행과제 첫 번째 거 회계 처리를 수행하세요. 분계를 코딩을 해보세요. 자, 매출 거래처 직원과 식사를 했대요. 카드로 결제하였다. 자, 일단은 회사 입장에서 누구와의 지출이죠? 회사 입장에서 쓰는 거 비용의 발생은 왼쪽 차변에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니죠. 거래처와의 관계 유지를 위한 지출이죠. 접대비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네요. 접대비 비용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비용의 발생 왼쪽 차변에 전체 금액 얼마? 88,000원이 되겠죠. 88,000원 비용 처리해 주시고 그리고 카드로 결제를 했대요. 카드로 결제를 했어요.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자, 카드라고 해서 무조건 미지급금이 아니었죠. 네,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니잖아요. 상품 구입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뭐라고 써요? 외상 금액을 지급할 의무 미지급금이라는 단어를 쓰시면 되겠죠. 외상 금액을 지급할 의무죠. 부채의 증가는 오른쪽 대변에 88,000원 쓰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요 미지급금은 누구한테 갚아야 될 돈이죠? 카드사한테 갚아야 될 돈이죠. 카드사 어디? 네, CT카드 여기 써져 있네요. CT카드사한테 갚아야 될 의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용카드 긁으시면요 카드사한테 갚아야 되겠죠. 그쵸? 여기 참 만나 갈비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밥을 먹은 것이고요. 여기다 돈 주는 게 아니죠. 카드로 긁었으니까 CT카드사한테 갚아야 될 의무가 생겼네요. 자, 수행 2번 전표 입력을 수행하세요. 이거 현금이 들어온 거래, 현금이 빠져나가는 거래가 아니네요. 그쵸? 요거는 어떻게? 대체 전표 해가지고 3번 왼쪽 차변, 4번 오른쪽 대변 해가지고 코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날짜는 언제 날짜? 1월 14일자 날짜가 회계상 거래가 발생을 했군요. 1월 14일자에다가 분계를 코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날짜를 수정하도록 하죠. 자, 1월 14일자입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대체 전표를 사용해야 돼요. 3번 왼쪽 차변 누르신 다음에 F2, 그 다음에 접대비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800번대 접대비 선택하시고 88,000원 입력해 주시고요. 4번 오른쪽 대변 해가지고 F2 눌러 주신 다음에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미지급금 선택해 주시면 되겠어요. 88,000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분계 처리는 잘 되어 있어요. 근데 채권, 채무, 예금에 대해서 거래처 등록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미지급금에 대해서 F2 눌러 주셔가지고 네, CT카드사한테 납부할 의무 해가지고 네, 코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